KB금융그룹 정보 유출 또 도쿄지점 불법 대출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임원 간의 내분으로 금융당국이 중징계 제재에 나섰죠. 자, 문제가 뭔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득입니다. 주 전산기 교체 관련해서 지주회사 회장하고 은행장하고 싸웠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어떻게 갈등이 벌어진 겁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주 전산기기를 현재 IBM을 사용했댔는데요. 네. 이것들을 유닉스로 교체하라고 KB금융 지주에서 좀 밀어붙였고요. 예. 은행장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걸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밀어붙이느냐. 예. 이렇게 해서 반발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가 조작되고 은폐 유혹들이 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검찰 고발까지 은행장께서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은행장이 누구를 고발했어요? 지주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럼 지주회장은 왜 유닉스로 바꾸라고 했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전사는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IBM을 계약을 연장하든가 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예. 유독 유닉스를 밀어붙였던 것들이 이번 감사원 결정 과정들에서 좀 드러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시각에서는 보통 전산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리베이트 금액이 관행상 한 10% 정도 있다는 것들이 좀 이야기가 있어서 또 꼬물을 노린 게 아니라 이런 의혹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왜 유독 이렇게 유닉스로 될 수 있도록 보고서까지 조작을 했는지 그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금융감독원에 더 철저히 조사해서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예. 검찰 과정에서 좀 밝혀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이런 건 지금 현재로서 그냥 의혹 수준이다 이거죠? 그건 했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의혹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사실 또 그것 아니라면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원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전산기 고치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은행장한테 있는 게 맞아요? 지주회사 회장한테 있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은행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결정을 받고 나중에 뭐 사후보고에서 승인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이사회 결정 과정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 이사들이 좀 개입을 해서 은행장에게 속도의 발로 물먹이고 지주편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권한은 이사회 그리고 은행장에게 있는 건데 그 일부 이사가 지주회사 회장 편을 들어가지고 지주회사 회장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류되었습니다. 그것도 계획만 하다가 보류된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막 내분을 빚고 뭐 보고서 조작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조치를 했는데 그 경징계 조치를 건의받은 금감원장은 중징계를 내렸어요. 이런 전례가 있나요? 없고요. 처음이고요. 금융감독원장께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를 했고 제재심의회는 지난 8월 21일 날 다시 경징계를 했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은행장한테는 중징계 그리고 자기 권한이 없는 KB지주회장에게는 중징계로 금융위원회 보고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곧 결정할 예정일 겁니다. 은행장은 금감원장이 징계권이 있고 지주회사 회장은 금융위에게 또 있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최종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전례 없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거부권 행사하면서까지 중징계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두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우선 뭐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주회장님과 은행장들이 권력의 라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명록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주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을 때 모피아 출신으로서 이명박 라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명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쪽 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권력 다툼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노총이 처음에 노사정위원회에 이제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이 국민은행 사태가 논의가 되었었고요. 청와대하고 금융감원장하고 뭐 교감설이 있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금융당국으로서도 이 사실상 이 내분 사태
어째 보면 이전 투구고 속된 말로 한다면 콩가루 지방 같은 것들이 국민 피해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결국 나가라 이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건호 국민의장은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했고요. 이명록 회장은 지금 버티기 상태죠. 예, 버티기에 돌입을 하신 거였고요. 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할 거고요. 그 결정이 나오도 버틴다면 이건 좀 너무 자기 속만 챙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지금 국민은행이 거의 경영이 공백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원들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징계가 확정된다면 사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 잡음이 있을 때마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도 내고 그러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그런 게 이런 갈등과 또 권력 다툼 같은 것을 다 만든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때요? 예, 이명박 정부 때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바로 또 산업은행장으로 오셨댔거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었던 어윤대 교수께서 KB금융지주로 내려왔던 전형적인 낙하산이었는데요. 예. 보통 지금 현재 저희 민병도 의원실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사 모피아 금피아 낙하산이 4년간 54명 소위 말하는 재경부 출신들, 금감원 출신들, 금융당국 출신들이 54명이나 낙하산 타고 내려왔던 것들이었는데요. 네. 초창기에는 보통 감사들이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좀 무마시키기 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감원 출신들이 처음에 감사로만 많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보면 확대된 게 뭐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왔던 것들이었고요. 이사들, 사회 이사들 그렇게 좀 확장되고 있고요. 요즘 또 새로운 추세가 서강대 학파들이 또 전진 배치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학맥이라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기택 산업금융지주 회장, 뭐 정연대 코스콤 회장 이렇게 좀 많은 인맥들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모피아에서 관피아에서 이제 학피아까지 등장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이나 재경부 출신들은 이런 금융권 같은데 몇 년 동안 취업 못한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없나 보죠?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걸 피해서 내려오는 것들이시죠. 살짝 우회해가지고. 네. 그런데 뭐 그런 낙하산 요구가 있어도 이사회에서 다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들도 결국은 다 장악돼 있는 겁니까? 이사들조차도 임원의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들도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낙하산들이 줄대기를 하면서 어느 라인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못하니까 결국 회장으로 은행장으로 옹립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금융권을 쭉 상층부를 장악하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뭡니까? 첫째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경우, 뭐 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이 회사를 장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업무 파악하는 데도 많이 걸리는데 그 피해들은 결국 고객들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이사들 같은 경우도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 금융업 경력을 뭐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좀 경력 이상자를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주회장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뭐 등기 임원에서 3년 이상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물갈이하는 방식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감원이나 그 출신이 이렇게 가게 되면 제대로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감독을 못하면 거기서 또 부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피해는 고객들한테 입히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사태가 저축은행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봐주기 감독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그전이 드러났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